오늘은 국어를 공부하다가 수험생들이 제일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가사에서 관동별곡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목을 볼까요? 관동별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지었습니까? 네, 정철이라는 사람이 지었죠. 자, 관동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강원도의 동쪽을 얘기하고요. 별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지은 사람인 정철은요,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강원도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일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출제위원들도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조금 힘들겠다 싶으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줄거리 파악 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동별거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 파악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의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호의 병이 깊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강호는 강과 호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강과 호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강과 호수를 통해서 이게 자연을 퉁친 겁니다. 그래서 강과 호수는 여기서는 자연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할 때 이런 거를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죠. 프랑스 대혁명 때요. 많은 프랑스의 군중들이 거기 프랑스에 궁궐에 가가지고 막 항의를 했어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 빵을 달라 이랬거든요. 그때 진짜 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식량, 먹을 것을 달라는 의미로 쓰였던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대유법이 되겠죠. 역시 강호는 강과 호수를 나타내는 말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의미하는 대유법이 되겠습니다. 강호의 병이 깊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보고 싶어서 걸리는 병이 뭐예요? 상사병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강호의 병이 깊었다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져서요. 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되는 한자 성어는요. 뭐예요? 너무너무 자연을 좋아해서 생긴 병.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연하고질. 고질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천석고황이라는 한자성어를 알 수 있습니다. 고황이라는 것은 거기 심장의 아랫부분과 행력막의 윗부분을 뜻해서요. 사람 몸의 가장 깊은 부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고황에 병들었다고 하면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천석이 자연을 말하니까 자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연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뭐 검정고시에서는 천사고왕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중림이라는 곳에 누웠대요. 중림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 전라도 창평이거든요. 이 창평은요, 바로 정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창평에 지내고 있었대요. 자연이 너무 좋아서요. 전라남도 창평에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임금님께서요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셨대요. 800리나 되는 강원도 관찰사의 직분을 임금님께서 맡기셨으니 어우 거기 왜 한마디로 뭐예요?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너 갑자기 도지사 돼, 서울시장 돼, 막 이런 의미니까요. 와, 성은이
만극하다, 갈수록 만극하다. 임금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이런 뜻이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탄을 했죠. 영탄법이 되겠죠. 배천동 곁에 두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동불곡은 강원도의 동쪽에 노래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의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금강산이라는 곳을 들려요. 그런데 그 금강산에 들어왔을 때 만폭동 폭포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안서 쓴 거를 뭐라고 합니까? 기행문이라고 그러죠. 그쵸? 기행문의 3요소에는 뭐가 있죠? 나 어디 갔다 왔다 여정, 나 뭐뭐 들었다 보고 들었다 견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 이런 거 느꼈다 감상. 이게 3요소거든요. 만포도 폭도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여정에 해당하네요. 자, 만포도 폭포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폭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요게 폭포가 이렇게 산에 폭포가 이렇게 흘러내렸던 겁니다. 그랬는데요, 폭포색이 무슨 색이에요? 물색 하얀색이잖아요. 그 모습이 은 같은 무지개라고 얘기했네요. 이게 같은, 그러면 같은이라는 뜻은 까까까까 뜨뜨뜨뜨 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직유법이잖아요. 직유법, 직접 비유하는 거죠. 직유법. 그 폭포가 뭐 같대요? 무지개 같대요. 근데 은 같은 무지개 같대요. 왜냐면 하얀색이니까요. 그쵸? 물색이니까. 투명하고 물색이니까요. 옷 같은 용의초리. 마치 보시면 뭐같이도 생겼어요? 음, 용의 꼬리 같기도 하대요. 이거 용이에요, 여러분. 여유주고요. 용의 꼬리 같기도 하대요. 그쵸?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섞어 돌면서 확 뿜는 소리가요. 폭포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심리에 잦았으니 퍼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의 모습에 폭포가 막 뿜는 소리가 심리밖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우렁차네요. 그래서 들을 때는요, 우레, 뭐같이 들렸대요? 들을 때는 천둥 소리, 천둥 우레 소리 같이 들리더니요, 보니까 뭐예요? 하얀 눈같이 보이더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폭포를 뜻하는 게 뭐뭐 있었어요? 여기 색깔을 좀 달리할까요? 그렇죠. 은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용의 꼬리 같다 그랬죠. 우레 같다 그랬죠. 눈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포를 뜻하는 게 이런 식으로 뜻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타나면요. 이런 식으로 폭포를 뜻하는 말은 찾아보는 것도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다른 거에다가 그때는 표시를 하겠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 소리에다가 표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기출 문제를 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줄거리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니은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강호의 병이 깊어 자연이 너무 좋아서 중림에 누웠더니 전라도 창평 고향에 지냈더니 관동 집안 800리에 이르는 그 관찰사 소임을 맡기시니 누가요? 임금님이요.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성은 임금님의 은혜가 갈수록 만극하구나 라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 될까요? 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디귿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디귿을 한번 볼까요? 디귿에는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철이 까까까까 까까까까 나왔죠? 까까까까은
지급법. 지급법에는 까까까까 뜨뜨뜨뜨처럼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볼게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님. 외로운데 황홀할 수 있나요? 이것은 역설을 의미하는 거죠. 말이 안 될 때. 아니, 역설이래요. 죄송합니다. 자, 역설 맞네요. 말이 안 될 때 모순이 되는 거 역설. 여기 볼게요. 눈이 까까까까 말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법. 답이 2번 벌써 나왔네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깃발 의미가 나왔네요. 깃발은 노스텔지어 손수건이라고 얘기했고요.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배추한테 어떻게 마음이 있겠어요? 마음은 사람만 있을 수 있는데요. 의인법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 문제 나왔고 형식 문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주고자 한다 그러면요. 요거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고전 문학에서요. 표현 방법을 물어볼 때 거의 대부분은 잘 모르신다 그러면 지규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규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까까까 뜨뜨뜨뜨처럼이라는 말이 나오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찾으셔도 거의 80% 이상은 맞아요. 물론 요거는요. 현대 국어에서 시문학을 물어볼 때에도 비슷하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모른다 싶으면 지기법을 찢으셔도 거의 80%는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관동별곡이라서 어려우시죠? 관동별곡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관동별곡에 관한 기출문제를 찾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른 부분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